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항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K방역은 현재 감염병에 대처하는 전 세계 각국의 감염병 대책 중에서 가장 존엄적인 감염병 대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K방역은 남녀노소 신분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절대다수인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신념을 지켜내고 있는 방역체계입니다. 오늘 영상은 글로보따리가 K방역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와 왜 K방역이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해답인지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현재 감염병에 대처하는 전 세계 각국의 대응 방식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통제정책, 봉쇄정책, 집단감염정책, 무정책입니다. 통제정책은 한국이 대표적이고 이동 제한이나 봉쇄를 하지 않지만 진단과 추적 및 치료를 통해 감염병을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봉쇄정책은 중국, 베트남, 대만,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지역을 봉쇄하여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입니다. 집단감염정책은 일본, 스웨덴, 브라질 등이 해당되고 감염에 대한 규제가 약하거나 진단 추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를 점진적으로 감염시켜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를 생성시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무정책은 북한이나 제3국 등 약소국가들이 해당되며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체제의 문제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염되었는지 얼마나 치료되고 있는지 대외에 공표되지도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외로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선적용하고 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동원하여 경기 부양과 함께 통제 정책을 병행 도입하여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가지 방법 중 온전한 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가장 존엄적인 감염병 대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하루 수십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K방역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면 용납하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외출 금지입니다.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태국 등 전 세계 18개국 이상에서 시행했거나 아직도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생필품을 사러 가거나 약을 구매하러 갈 때 외에는 집 밖을 나올 수 없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필리핀 루손섬의 경우 통행금지를 어길 경우 총을 쏠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총에 맞아 죽는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 통행금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알제리, 케냐, 이집트, 남수단, 튀니지 등 전 세계 24개국 이상에서 시행했거나 아직도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야간 10시나 11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집에서 나올 수 없고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야간 통행금지 위반 시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자 석방입니다. 미국, 이탈리아, 이란, 콜롬비아, 칠레, 태국, 터키, 프랑스 등 19개국 이상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미얀마는 지난 4월 19일 재소자 24,000명을 석방했고 이란은 지난 3월 18일 죄수 85,000명을 일시 석방했으며 터키는 지난 4월 16일 수감자 9만 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29만 명 이상의 범죄자를 석방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민주주의 체제 여부를 떠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 죄수들을 석방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특별한 조치들은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감내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저런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통제 시위나 폭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혼잡 시간대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 권고 등의 아주 약한 최소한의 제한만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확산이 발생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민주주의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만이 가장 민주적이고 존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러한 K방역의 성공에 대해 전 세계에 알리고 세부 지침을 공표하여 전지구적 팬데믹 사태를 현명하게 벗어나는 데 기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하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 것이며
남녀노소, 신분, 국적이 어떠하든지 마땅히 죽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제1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K방역만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이유이자 글로보따리가 K방역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가 손쉽게 취하고 있는 봉쇄정책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국 내에서 모든 생산과 소비를 하는 봉건주의 국가로의 회귀를 하지 않는 한 현대사회는 국가 간의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필수입니다. 이는 곧 생활 수준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확산 후 종식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국가 몇 개가 종식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필수인 현대국가의 특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됩니다. K방역을 기준으로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최적의 안을 찾아 적용하고 감염병 상황하에서 타국가와의 교류 및 소통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가 K방역을 도입하여 이 사태가 막을 내리는 그날까지 글로보따리는 국가별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상 글로보따리가 K방역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와 왜 K방역이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해답인지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콕 집어서 풀어보는 글로보따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